결정적인 찬스에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본은 고질적인 마무리 능력 부족에 대한 약점을 다시 한번 노출하였고, 한국의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의 부재는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 극복할 수 없는 실력차로 다가왔다. 이번 대표팀의 20명이라는 역대 최다 해외파를 소집한 일본은 최근 뛰어난 실력으로 이번 월드컵의 돌풍을 예고했지만 조 편성과 동시에 다음 월드컵에서의 돌풍을 예고해야만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같은 조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이라는 넘을 수 없는 유럽 최강의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과의 첫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역전승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에서도 일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매경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일본은 2차전부터 주전에 5명을 교체하는 로테이션 멤버를 내세웠고 코스타리카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으며 패배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스페인에게도 역전승을 거두고 죽음의 조에서 독일을 탈락시키고 올라간 16강에는 지난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크로아티아는 급격한 뇌세화로 팀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은 집념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끝낸 일본. 이렇게 사상 첫 8강이 가능할 것인가 수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지만 월드컵 역전패 맛집이라는 별명이 있던 일본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끌어올린 크로아티아는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 페리시치의 결정적인 헤딩슛 한 방으로 1대1 동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장으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로 넘어갔고 일본은 4명 중에 3명의 페널티킥이 크로아티아 키퍼에게 막히며 허무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스카이스포츠의 해설은 이번 대회에 일본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16강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개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축구를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선수들은 저돌적인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움직임에 압도당한 듯한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다. 일본 선수들은 분명 아시아에서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가 없고 카리스마 있는 유럽 정상급 선수의 부재는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는 이유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야후재팬의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글자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으로 내려오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 계보를 모두 한국에 내주며 부러워하고 있는 일본. 오늘 경기에도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현지 댓글 반응을 알아보면 페널티킥을 4개 중에 3개를 못 넣으면 어떻게 이기라는 말인가. 결정적인 순간 일본은 간이 너무 작다. 우리는 16강이 한개인 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 같은 투지도 피지컬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16강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선수들은 어떻게 저런 담력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축구 선수들이 맞단 말인가? 어떻게 16강까지 가서 4개 중에 3개를 못 넣는다는 말인가?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은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의 특별 지시로 페널티킥을 연습했다고 한다. 일본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우리가 왜 토너먼트에서 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멋진 경기력으로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며 죽음의 조에서 올라왔지만 16강에서 탈락하고만 일본인데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감사합니다.